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환입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절대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질환, 다낭성 난소 증후군. 당신의 난소는 오늘 어떤가요? 네, 라디오 특진 오늘은 우리의 삶을 한방으로 지켜줄 한의사 김정호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치료법까지 알아봤어요. 물론 이제 치료 중요하겠지만 네. 무엇보다도 관리를 잘해서 안 걸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리 잘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렇죠. 예방하는 거. 네, 오늘 그래서 이 관리법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 어떤 질환이든지 간에 사실상 치료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예방이겠죠. 그래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접점이 가장 높은 원인,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어떤 습담 또는 비만 이런 것들이 직접적일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적정 체중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지금 현재 이렇게 내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 치료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도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체중 관리가 조금 포인트군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만인 경우에 어떤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인 경우요. 그래서 식이 조절과 운동이 굉장히 필수적이고요. 사실 우리가 보면 어떤 경우도 이 비만, 특히 고도 비만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 몸의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 여성들 같으면 다낭성 난소증후군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합병증들 말씀드렸지만 남성분들도 이런 비만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심혈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그런 기능 장애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여성의 경우에는 내가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없다. 그리고 뭐 생리도 잘 하고 있고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내가 비만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면 점차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발전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이 적정 체중의 유지 반드시 꼭 지키셔야 됩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예방법으로는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그래서 이 방금 그 어떤 비만과 관련된 거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앞선 시간에 의외로 마른 여성들도 다낭성 난소를 진단받는 경우가 있다.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어요. 생각나시죠? 그게 뭐냐면 이런 경우는 지나치게 허약한 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경우에 볼 수 있어요. 이런 여성분들 실제로 보면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아서 몸은 굉장히 말라 있는데 근육이 또 없고 또 혈액 검사를 해보면 네. 그런 분들이 오히려 혈액 검사를 해보면 이상하게 저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나와요. 이렇게 말랐는데 또 저는 중성지방 수치가 이렇게 높다고 나와요. 몸도 말랐고 술도 잘 안 먹고 하는데 저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들이 종종 찾아오시거든요. 주변에서 혹시 그런 여성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속이 살찐 거잖아요. 어떤 여성이냐면 실제로 몸은 비교적 말라 있고 몸매 관리를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우리 몸을 이렇게 만져보면 근육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말랑말랑한 지방층으로 돼 있으면서 항상 몸이 허약하고 또 창백하고 그런 여성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본인의 건강 검진 결과를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러 가지고 오신 거죠. 저는 체질이 왜 이래서 몸도 말랐는데 이렇게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고 또 생리도 안 나오고 그러네요. 근데 산부인과 갔더니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까지 진단받았어요. 근데 되게 뚱뚱한 그런 여성분들이 비만한 여성분들이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왜 걸릴까요? 이렇게 의아해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찾아오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오늘날 종종 볼 수 있는 경우인데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그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 중에 10명 중에 약 한두 명 정도는 이렇게 마른 여성의 경우도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역시 운동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몸에 단백질과 지방의 균형이 무너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지방의 그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것이고 영양 상태가 상당히 불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현대인들은 대부분 영양 섭취를 잘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 바쁘고 또 어떤 체중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 이렇게 실제로 몸에 도움이 되는 영양식은 잘 하지를 않고 식사도 굉장히 불규칙하면서
또 살이 쪘다고 조금 찔까 봐서 무서워서 끼니를 막 굶으면서 이렇게 그냥 지낸다든지 또는 어떤 뭐 주전부리라고 하죠. 군것질 같은 걸로 대충 식사 때우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여성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일단 먼저 충분한 영양 섭취하셔야 됩니다. 영양 섭취를 잘해서 몸이 그 기본적인 물질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운동을 해서 그 근육량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게 이 마른 여성의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꾸준한 습관을 들여서 좀 식습관도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흔한 어떤 비만한 어떤 체형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의 다낭성 난소증후군 예방법, 그리고 이렇게 말랐는데 또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생겼거나 또는 그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의 예방법,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이라면 생리통이 심하다든지 또는 생리불순이 좀 있다든지, 그런데 이 직장을 다니는 우리 여성분들 중에 일에 바빠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냥 진통제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또는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여성의 생리라고 하는 것은 이 난소와 자궁의 건강 상태를 대변해주는 바로미터다, 이렇게 꼭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즉 생리가 규칙적으로 잘 나오면서 생리통도 비교적 심하지 않으면서 그 주기와 그 양이 비교적 일정하게 잘 유지된다. 그러면 나의 자궁과 난소는 건강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생리의 어떤 주기라든지 또 패턴, 또 생리의 양, 또 생리통 등에 관심을 가지고요. 이상이 생기면 그냥 대증적인 이런 약물들로 넘어가지 마시고 몸 상태를 한번 점검을 받으신다든지 또 진맥을 받으신다든지 해서 좀 내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생활 습관 또는 잘못된 식이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역시 같이 좀 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리는 이 건강한 자궁과 난소를 대변해준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주 MBC 의학 프로그램 라디오 특진, 이렇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너튜브 검색창에 라디오 특진 또는 김정호 한의사를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여성한의원 한의학 박사 김정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